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날씨가 풀리질 않아요. 오늘 분명히 풀린다 그랬거든요. 좀 풀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요새 찰바람인데? 바람이 약간 습해서 그런가요? 그런가? 약간 좀 습해서 그런가 좀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여의도 대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네네. 없잖아요. 강바람. 강바람. 그리고 이제 여의도 공원에 막힌 게 없으니까 바람 너무 추워요. 그저께 오늘도 아침마다 엄청 추운데 지금 시장은 뭔가 좀 이상해요. 미국은 지금 완전 산타날리 분위기 난리 났거든요. 여긴 뭐 산타가 이제 커밍 투 타운, 네. 커밍 투 타운 했죠. 네. 네. 그리고 뭐 상당히 분위기 좋고 오늘 이따 잠시 소개해드리겠지만 우리 토마스 리 형님을 딱 모시고 아래 것들을 다 지금 올리는 분위기예요. 네네. 그 평균이 지금 아까 보고 왔는데 8% 정도 나오거든요. 15개 정도 금융기관들 예측이 나오는데 우리 시장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별 볼 일 없이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장.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로서는 뭐 굳이 한국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심지어 이제 러시아까지도 주가가 올랐죠. 그렇죠. 러시아도 올랐고 루브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 한때 7% 정도 네네. 강세를 보여주면서 네. 루브라 차트를 잠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한 5.31% 이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럼 유가가 올랐느냐에 네. 대한 쪽에서 놓고 본다면 또 유가 오르지도 않았어요. 네. 유가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떨어졌어. 네, 오히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러시아 루브라 차트인데 지금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어떤 그 이게 무슨 사이트야? investing.com입니다. 멋있네. 네, investing.com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루브라에 대한 흐름이 완전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한번 피크아웃 했다. 네네. 피크아웃한 그런 상황이겠고 네. 어제 이렇게 유가에 대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강세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좀 지원해 줄게. 조건부지만 지원해 줄게. 라고 했던 게 아마 그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진핑 형이 살려주는 거야? 왜냐면은 이미 LNG 같은 천연가스도 어제 이제 급락을 했죠. 네네. 어제 이제 천연가스도 급락을 했는데 잠시 후에 뭐 천연가스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천연가스 급락했어. 네네. 맞아. 시진핑이 이제 푸틴 대통령과의 이제 그 미팅에서 네네. 천연가스 이미 왕창 수입해줄게라고 네. 해서 이제 러시아의 최대 수출국이 지금 중국입니다. 네네. 그동안에 이제 독일이었는데 그게 중국으로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345조인가요? 네네. 원유 수입을 이제 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달러화로 안 바꾸고 네. 루브라하고 위안화 직거래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올 여름 7월이죠. 7월 달에도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또 410조 원의 원유 거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때도 루블화하고 위안화 직거래 이렇게 지금 그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네. 중국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 이거를 네. 갖다가 이제 혼내주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 장관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유가는 하락을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러시아도 안정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인 모습인데 다만 우리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더라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어려운 구간에 계속, 어렵다기보다는 이렇게 크게 움직임 자체가 없고요. 시장에서 뭐랄까요, 주력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빡빡 뿜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직 별로 없는 거. 다만 이제 종목별로 흐름 보면, 오늘도 아침에 계속, 시청자분들, 아마 개인 투자에 곤혹스러운 것이, 또 제일 먼저 어떻게 될 거냐. 삼성 SDS에 반등하니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한두 곳도 없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정말 이게 두더지 잡기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올라오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좀 머리 아픈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최근 어쨌든 지금 천연가스 차트인데 천연가스 보여주세요. 유가처럼 네. 지금 1월 1일부터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LNG 가격을 지금 이제 LNG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이제 도시가스 가격 인하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쪽도 지금 급락을 3개월 연속으로 네.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기 상승 트렌드는 전혀 아니었고 여전한 이제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구나. 근데 네. 이제 박스권으로 놓고 본다라면 하단부, 중간부에서 이제 하단부에 좀 더 이제 달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지금 골치 아프게 여러 네. 가지 특히 커머더티 상품 쪽에 관해서는 변동성이 여전히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종목별로 특징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 몇 가지, 그런 약한 거 같이 보겠는데요. 강한 것들은 통신주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KT라든가 LG, U+,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이죠? 네, 뭐 배당에 대한 이슈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연말에 되다 보니까 뭐 배당 이슈 말고는 또 크게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내용에 대한 쪽도 좀 없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뭐 시장에서 강할 수 있는 거는 배당주, 뭐 통신주, 전통의 배당주니까. 그렇죠. 뭐 지금 이쪽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강한 것들이 네. 보면 잠시 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저런 것들이 강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오를까 곤혹스러운데요. 네. SKCNC. SKC. 네, SKC연수를 오르고요. 또 저런 게 올라요. LG 이노텍 이런 게 올라가는데요. LG 이노텍. SKCNC는 어찌됐건 간에 핀테크, 핀테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뭐 앞장서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슈 중에 이슈는 저거거든요. 내년도에 뜨거운 감자는 인터넷 뱅크. 네, 그러니까 온라인 전용 은행의 설립인데요. 이게 보면 혹시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키움이 몇 년에 오픈됐죠? 키움의 글쎄요. 설립일이 언제야? 키움 설립일이 언제입니까? 키움 설립일이 언제쯤 됐을까? 2000년 초, 99년 키움 뭐, 뭐 91년도 뭐 이쯤 되지 않았을까요? 91년도는 아니겠죠? 네. 9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인터넷 후반인가요? 시대니까 그때 열렸겠죠. 근데 보면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인터넷 은행은 상당히 늦는 나라예요.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한 게 몇 년쯤 먼저 생겼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세계적으로 인터넷 전용 은행. 90년대 초반? 초반? 역시 빨라. 왜냐면 9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 세상을 네. 예측했던 분이잖아. 네네. 근데 95년이에요. 키움증권 설립일은 2000년도 1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네. 배경으로 했을 때잖아요. 네네. 이게 근데 보세요. 1995년에 미국이랑 영국에서 관련 법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은행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터넷 전용 은행이 생긴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상업은행 있죠. 일반적인 상업은행 쪽에서 자산 기준을 보면 한 7에서 8%까지 차지합니다. 인터넷 뱅크, 인터넷 전용 은행들이요. 그 약간 30개 정도가 있고 실제로 한 탑 10 정도가 있어요. L이라고 있어요. ALLY. 네. ALLY라는 거가 아마 제일 유명한 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같은 시기에 영국도 1995년에 생겼고요. 일본 우리는 뭐 늦었다 그러잖아요. 네. 뭔 소리예요? 일본은 2000년에 생겼어요. 관련 법안이 역시 생기면서 2000년 생겼는데 우리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나라가 키움증권이 생길 때 은행도 만들어서 그렇게 생길 만한 환경이었고 그거에서 이뱅크를 먼저 도입하려고 했던 분이 정권을 잡으셨던 분 중에 한 명이잖아. 네네.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게 계속 무산됐어요. 우리나라는 무산되고 2000년 초반에 한 번 했다가 무산되고요. 2008, 9년에 다시 한 번 시도했는데 입법 과정까지 갔다가 무산됐어요. 왜 안 됐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큰 거는 저겁니다. 기존 은행이 반발해요.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기존 은행의 네.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됐고요. 또 하나는 그때도 이슈가 아마 내년도 가장 뜨거운 일 겁니다. 금산 분리예요. 네. 우리나라 은행은 산업 자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쵸. 최소 자본 일정 정도 투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여서 금산 분리가 강한데요.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대부분이 은행 쪽에 기반을 둔 거나 금융기관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일본은 워낙 금산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일본은 대부분이 지금 뭐 소프트뱅크도 하고 있고요. 소프트뱅크, 소니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게 인류 업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아닌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금산 분리가 원칙이 되냐 안 되냐를 갖고 이제 기존의 은행이랑 딴 데 추진하는 애들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2008, 9년 할 때는 재벌그룹이 좀 끼어들었습니다, 거기. 네네. 그래서 그런 뭐 통신사도 있고 그래요. SK텔레콤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금융자본 아닌 것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아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네.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산업자본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금산분리 원칙을 완전 무너뜨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법률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다 바꾼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엄청 강한 게 그거잖아요.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는 네. 지점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 많이 풀어놨는데 항상 이럴 때마다 문제되는 거가 실명제입니다. 실명제, 금융 실명제. 그래서 키움증권은 금융 실명제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해주잖아요. 맞죠? 은행에서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영업부에 와서 해주잖아요. 예. 근데 은행 요즘 일부 은행 인터넷 뱅킹 하는 데들 보면 그런데 보면 직원이 옵니다 거기요. 직원이 집에 와요. 그럼 해봤어요? 직원이 오는 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KB 다이렉트. 맞아요. 직원이 집에 와요.
집에 오거나 아니면 딴 데서 만나야 돼요. 하여튼 만나서 그래서 이게 지금 관건은 그것도 있고 금산 분리 쪽인데요. 지난 2008, 9년에 할 때 되면 제가 저 큰 기원 나는데 일부 그런 산업 자본이 하려다가 네. 그게 이제 무산됐고 특히 중요한 거는 기존 은행인데 그래서 기존 은행들이 최근에 레포트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연구 방안 이런 거 내는데 상당히 약간은 보수적으로 써놨어요. 네? 그리고 되면 자기네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가장 뜨거운 감자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인터넷 뱅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명확히 정확히 해야 돼. 예. 온라인 뱅크라고 합니다. 예, 온라인 인터넷 뱅크. 뱅크랑 헷갈려 사람들. 온라인 뱅크. 뱅크인데 이 온라인 뱅크, 이 모바일 뱅킹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바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바일에서 결제 금액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등록 고객 수 이미 5천만을 작년 기준에서 넘었습니다. 그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 수가 그 모바일 뱅킹 자금이체 규모가 일평균에서 얼마입니까? 지금 1조 4천억이 지금 일평균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더 늘었겠죠. 그죠? 올해는 더 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온라인 뱅킹으로 가도 승산이 있다. 이쪽 사업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많이 성숙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승산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나오는 거겠고, 아마 온라인 뱅크가 생기게 되면 키움증권이 이제 그 증권사에서 온라인 증권사를 컸듯이 아마 뱅크 시장 쪽에서도 충분히 커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체가 하나 세울 수도 있고 그쪽에서 뭔가 뭐 기존에 없던 사람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예전에 이제 누군가는 뜨겠죠. 그런 데를 이제 본격적으로 눈독을 들였던 데가 어디였냐면 네. 지금 이제 한국 야쿠르트 아니면 이제 웅진코이 이런 이제 그 망을 갖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매 판매 이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눈독을 들이는 쪽이 아마 이쪽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어차피 방문하러 다니잖아요. 야쿠르트 판매하러. 그러니까 지금 KB 그 코웨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도 아마 좀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야, 정말 말도 안 해. 야쿠르트 아줌마가. 네. 요즘 왜냐면 야쿠르트 그게 지금 엄청난 파워예요. 결제 봤어요? 그리고 야쿠르트 아줌마 이제는 그 수소에 안 끌고 다닙니다. 전동 카트로 타고 다닌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전동 카트를 타고 다니냐고 전동 카트는 되게 타는 것도 있고 네. 전동 카트 미는 리어카가 자동으로 미는 거. 가죠. 아, 그거 좋지. 그리고 저랑 또 친한 그 야쿠르트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가불관계가 작년 초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야쿠르트가 되게 아니라 남양유업 때문에 문제됐잖아요. 네네. 상당히 좋아졌대요. 그런 데가 있고 요즘 혹시 결제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요. 네. 이게 예전에 보면은요, 정말 신기해. 예전에 보면 정말 손으로 하고 했잖아요. 네. 뭐 자동차 그랬잖아요. 네.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거기 직접 거기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네. 번호를 적어요. 예, 예.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LG 플러스랑 얘네가 계약을 맺었어. 네. 스마트폰에 딱 끼워. 네. 뚝 하면 끝나. 그러니까 그런 정도 많이 발전됐는데 그거 정말 말 되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또 그런 사람들이 있자 그러면 되는 건데 하여튼 네. 내년도에 화두 중에 하나가 저는 어저께 딱 보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예. 이 얘기를 그러니까 모 회사에서 뭐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 이제 거기를 인수하게 되면은 뭘 하면 좋겠냐라는 그쪽에 문의가 왔을 때 지금은 안 되지만 법을 좀 바꿔서 이걸 해봐라, 뱅크 해봐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진짜로 이제 가능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하여튼 인터넷 뱅크가 온라인 뱅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지금 그 금융위원장이 신윤재가 네. 신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올 초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장기 과제돼야. 근데 이걸 완전히 어저께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 하여튼 금융계의 뭐 최대 파란이다. 왜냐면 미국의 그래서 스타디 좀 해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KB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KBS 스타디 자료 나오고 있는데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미국을 점령해 간다. 왜냐하면 200년 된 금융기관에서 지금 얘네가 20년 만에 자산 기준을 7%를 차지했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상업은행에서.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방판 조직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네네.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또 잠시 얘기했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줄 건데요. 하나하나 좀, 생각나는 것부터 해보죠. 페이스북이 잘 나가는 이유가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 페이스북 자체를 지금 사용자가 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대한 주가는 양호하게 이제
그 주가에 대한 흐름이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흐름을 살펴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인수했던 인스타그램.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대한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3억 명에 지금 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3억 명. 예, 월간 이제 3억 명인데 그럼 이 3억 명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러니까. 예. 근데 10월 달에 트위터의 액티브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2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트위터를 제낀 거죠. 이미. 예, 이미 제낀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인스타그램이 이미 이제 그 더 앞서 있고 이제 작년에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젊은 애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안 한다. 라는 안 한다기보다 약간 줄어들고 네, 스냅챗 줄어들고 같은 있다. 새로운 데를 항상 쫓아간다는 거죠. 스냅챗이나 아니면 항상 쫓아간다. 캐나다의 이제 메신저, 저도 이제 잠깐 사용하다 말았었는데, 킥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되게, 예, 별로 안 좋거든요. 사양도 되게 안 좋고, 그러니까 카카오톡의 되게 이제 마이너한 버전, 뭐 아니면은, 올해 우리 시장을 달궜던 텔레그램 같은 건데, 익명성이 좀 보장되는 예, 그런 메신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킥이라는 메신저가 지금 북미 지역에서 상당한 그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런 새로운 메신저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대한 흐름이 좀 유저가 좀 감소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여전히 뭐 인스타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인수한 회사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네. 재밌는 거는 이 페이스북이 근데 재밌는 거는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네네. 있습니다. 매출이 지금 올해 4분기 매출이 46% 전년 대비해서 이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한 40억 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 페이스북의 매출이 모바일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바일 네. 쪽에서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바일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지금 구글의 가장 큰 고민도 역시 모바일 쪽에서의 광고 수입이 좀 적게 나온다는 건데 그렇죠. 페이스북이 지금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네이버하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개선을 주목하는 이유가 네. 이 모바일 쪽에서의 광고 수익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스토리에서의 모바일 광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라인을 활용하는 이제 모바일 광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 비즈니스 모델.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에 대한 광고를 네. 이 메신저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한 성장성 이런 네. 쪽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 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늘 빠지지 않는 양념이 하나 있죠. 나스미디어. 네. 이런 기업들까지 계속해서 챙겨보시면서 네. 뉴스를 좀 경청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이제 액티브 유저들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항상 이제 주커 보고도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걸 갖다 붙이는 걸 하고 있고요. 매출은 이성원 대표 얘기했다시피 저도 강조했지만 결국 동영상이다. 동영상 광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핵심 중 핵심입니다. 어디나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요. 유튜브도 그래서 동영상, 그러니까 플랫폼을 하나 인수했잖아요. 지난번에요. 그런 관점 얘기했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했는데요. 동영상이 들어간 트위터나 동영상이 들어간 SNS의 클릭률이 딴 거에 비해서 95% 정도 클릭이 많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사진이나 이런 거 찍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들어갔을 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홈쇼핑, 인터넷 쇼핑, 사이버 쇼핑몰 많이들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예쁜 여자들 옷 입고 있는 건데, 그거를 영상으로 보여줬을 경우에, 매출의, 그러니까 그 고객 상담이 450%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450%. 그만큼 네. 사람들이 많이 더 클릭을 하는 거죠. 근데 트위터가 안 된 거는 수많은 광고 쓰레기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트위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로봇도 나오고. 근데 그걸 이제 페이스북을 상당히 차단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늘 그렇지만 항상 새로운 거.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페이스북의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어린 애들이 이탈하는 거 특히 13세부터 왜 13년이냐면 미국에서는 13이면 티네이저라서 모든 13세부터 네, 합니다. 13세 이상부터 21세까지 액티브 유저가 줄어들고 이런 거는 왜 그렇다? 탈퇴하는 거야. 탈퇴는 왜 그런다?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승원 대가 답을 주세요. 왜 탈퇴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뭐 했다? 친구 추가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신청한 거죠. 친구 네. 추가 신청하는 순간 아드님, 따님이 하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저는 좀 특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서 분들 계속 쓰는데 오늘 저런 게 올라가요. LG 노텍 올라갑니다. 그죠? LG 노텍 올라가고요. 또 관련된 거 서울 반도체도 올라가고 루멘스도 올라가는데요. 왜 올라간다 보세요?
LG노텍은 구글 때문이라고 봤는데. 아, 그건 이제 서바이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제 얘기고, 네. 제 얘기인데. 서바이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시청자들 왜 올라간다고 LED? 생각해서 아직 네. 한번 찾아봐요. 뭐 서울반도체 특이한 게 나오겠는지. 네. 서울반도체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왜 올라가요? 서울반도체 이런 게. 서울반도체? 네. 아, 서울반도체 좀 올라가네요. 네, 왜 올라가요? 때에서 한 번씩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네네. 뉴스가 왜 투자 포인트가 뭐 왜 올라가는지 나올 거 아니야 지금은. 지금 뭐 내용 나온 건 없습니다. 내용 나온 게 없죠. 네, 네. 오늘 이게 먼저 올라간 게 뭔지 한번 보세요. 분봉을 한번 봐주세요. 뭐 네. 먼저 올라간 게 뭐야 오늘이야? 네. LG노텍이 제일 먼저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요. 저는 약간 특이한데 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는 제는 아닙니다. 네,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다만 저희 방송 혹시 아침에 9시 언저리에 저희 나오잖아요. 라이브로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9시 한 10분 정도에 특징주를 얘기했어요. LG노텍을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거 LG노텍을 이제 여러 시청자분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거를 제가 오늘 그 재료를 여기 써놨어요. 원고를. 한 7시 반 때 써놨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거 화면 일단 잠시 보여드릴 텐데, 전 그걸 보고 LG노텍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1.5%였는데 지금 5% 6% 가네? 네. 근데 화면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화면 동영상인데요. 네. 유튜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유튜브 영상. 지금 저희가 그 네, 이승훈 준비하고 대표가 있으니까요.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뭐냐면 오늘 구글이 구글이 이제 무인 자동차 있잖아요. 무인 자동차 업 버전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소리가 정말 나야 되는데.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오늘 보여준 겁니다. 오늘요. 지금 시간은 한 8시간 전에 나온 화면이에요. 영상에 이게요. 우리가 관련 뉴스가 오늘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개념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예. 네, 이제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다른 영상이죠. 아까 거랑. 같은 영상이. 이제 꺼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 운전대가 없어졌네, 아예? 잘 보셔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 훨씬 더 제보다 업버전 된 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구글에서 표현하거나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 아니라는 거 이제 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네? 언젠가 된다는 얘기, 언젠가. 그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카메라 센서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앞으로도요. 더 많이 필요한 거 기술적인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누가 이걸 쓰겠니? 그러잖아요. 오늘 이 구글의 이 영상의 초점은 누가 쓸 거란 걸 보여준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약자 있죠.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우린 다 멀쩡하잖아요. 이 정도 멀쩡 운전하잖아요. 그 운전 안 하죠. 그걸 맡길 거 없고 내가 어떻게 저를 믿어. 저 이거 살 거예요. 술 마시고 가려고. 자기 술을 좋아하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애기들 라이딩 할 때 우리 와이프는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런 게 있어서 운전면허 필요 없이 이걸로 운전할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딜리버리 할 때, 네, 맞아. 네, 맞는데 이거 채워갖고 딜리버리 하면 되잖아요. 이게 보면 맞아요. 네, 그 아까 약간 이게 다른 영상인데, 네. 다른 영상인데, 새로운 영상 지금 막 찾다가 지금 딴 걸 좀 보내드렸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새로운 영상이 있는데 찾으면 되는데요. 지금 에러가 또 왔고 인터넷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업버전 된 거야. 하여튼 시청자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가 오늘 국에 노리는 거는 층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여튼 이런 쪽에 계속 관심 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LG노텍 오늘 이것 때문에 오른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요. 이제 제가 우기는 건들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관심을 계속 보셔야 되겠다, 이런 쪽에. 그래서 계속 IT 성장에 대한 테마들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절대 먼 얘기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인들이 11월에도 계속 온다면서요? 그 네, 얘기입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중국인 뭐 입국자 수가 뭐 줄었네, 막 되면 뭐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뭐 관광객, 왜냐면 이제 요코가 뭐 줄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주가가 좀 이제 밀리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중국인 입국자 수가 46만 명, 11월 달에 46만 명이고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중국 섬이라고, 중국인들이 많다고. 아들이 몇 살짜리가? 제주도에. 큰애가? 네.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엄청 많다고. 아들 그런 얘기를 데리고 해요. 갔어요, 요새. 그러니까 나도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아드님이 어디서 뉴스를 들은 거죠, 계속. 아드님 우리 방송 들었네 또. 아니, 몰래. 전혀. 그러니까 와이프가 몰래 보내 우리 방송. 아니야, 안 봐. 안 봐? 근데 볼 네. 시간도 없고. 네. 근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는 네. 요즘에 진짜 중국인들이 많은가 보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입국자 수가 4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여유법이 시행이 되면서 일단은 기저 효과.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여유법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국인이 감소했었잖아요. 네, 그때 열법 때문에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애널리스트 네. 다 집에 갔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집에 되면 뭐 갔어. 기저효과가 좀 있다. 네. 그러니까 66.7% 증가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네.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올 한 해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금 보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지금 608만 명. 그리고 이제 내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74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같은 경우는 내년 얼마? 내년에는 740만 명. 아, 1000만 명 가야 되는데 이거. 이건 뭐 어쨌든 간에. 왜냐면 목표는 2015년 있잖아요. 16년 네네. 죄송합니다. 2016년에 1000만 명 관광 시대를 이번에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양국 네네. 1000만 명. 아, 내년에 빨리 조기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내년에도 한 20%, 30% 가까이, 25% 정도, 지금 그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도 많다고 하는데 내년 되면 아우성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임시 필명 181357님 지금 막 네. 쓰셨는데요. 이분 제주도에 계신데요. 중국인 반, 제주 사람 반. 네. 상가에 가면 중국 사람들밖에 없음 하셨는데요. 네. 제가 한번 얘기했더니 처음에 이성훈 대가 믿지 않았어요. 네네. 저기 확인해 주세요. 지금 임시 필명님 네. 임시 181357님 이마트가 그 제주도에 어디야 저 거기 저기 보면 축구장 있잖아요. 예, 축구장 있는데. 축구장에 엄청 거대한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네. 거기 보면 한 열대 개 중에 중국인 캐시어, 외국인 캐시어? 3분의 1 정도는 중국의 전용 캐시어가 있어. 네, 진짜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전에 보면 일본 말 여기저기 있는데 그거를 또 눈으로 또 어디서 봤냐면 대한민국 한복판. 물론 명동은 당연하겠고요. 네. 롯데마트 이번에 새로 생긴 거 있잖아요. 롯데월드 새로 생긴 거 거기 롯데타워 거기에도 중국이 딱 있어요. 네, 그게 지금 대세다. 예, 예. 그래서 중국이 내년 780만 명보다는 내가 보기에 740만 명. 오면 1000만 명 오셔야죠. 그 일본인 입국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일본으로 좀 많이 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2014년 입국자가 230만 명, 그다음에 내년에는 216만 명으로 계속해서 이제 일본인은 감소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일본인이 돈 더 많이 써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미 일본인 1인당 소비액 자체가 일본인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인이 뭐 큰일 났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일본인보다 이미 중국인이 돈 더 많이 쓴다는 거. 잠깐만 있어봐봐. 이분이 네. 저를 또 인정해 주시잖아요. 네. 181357님이 제주 이마트 중국인 네. 바글바글. 바글바글. 그래서 이분 또 있어. 오늘 정말 대박이십니다. 네. 181357님이 여자분이시죠. 저는 안 보여요. 그래요? 예. 이거 보시면요. 정말 짝짝짝 해드려야 돼. 그래서 중국인 안 오는 아침 일찍 마트에 가셔야 된대. 저도 그래서 어디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갈 때는 중국인들 이제 안 오는 아침에 일찍 했다가 빨리 놀고 오전장이래. 오전에만 놀고 오후에 딴 데로 옮기죠.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람이 버글버글해서 많으니까 이제는 뭐 그런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 때문에. 워낙 버글버글.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얘기했잖아. 이 대표. 네네. 애들 학교 보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비싸서 그랬나? 아니. 지역 때문에? 지역 때문에. 아,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애기는 연희동 쪽까지.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말을 선생님하고 이제 잘 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런가? 네네. 반대된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인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것 또 하나의 뉴스 보겠습니다. 그 뉴스 한번 검색해 주시면 나올 텐데요. 네. 시진핑이 그저께 방문하셨죠? 네. 형님이 어디를 갔어? 러시아. 아니죠. 러시아 갔나요? 어디? 아니죠. 마카오 반환 뭐 십몇 주 아하. 있잖아요. 마카오 네네. 갔었잖아요. 그 네. 일정을 날리셨잖아요. 네. 뭐 했는지 아시죠? 그 도박한 놈도 잡아놓았잖아. 도박하는 놈, 어. 너희들이 머리를 깨갖고 협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했잖아요. 줄시 떨어지잖아요. 줄시 떨어지잖아요. 네네. 떨어지죠? 네. 지금 파라다이스 떨어지고 다 떨어지죠.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지난번에 뭐 삼성증권에 뭐 기다 아니다를 떠나놨지만 이번에 시진핑 형님이 얘기 나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좀 신뢰성이 있다. 그런 쪽의 얘기인 거, 정책적인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뉴스 못 보신 분은 시진핑 마카오 얘기하면 마카오 가서 이번에 마카오 독립기념 네. 돌아온 거 뭐 십몇 주년 기념 맞죠 거기 네. 십몇 주년 가고 파티하고 15주년. 15주년 파티하고 했는데 첫 일정 중에 하나가 마카오 도박 산업 정리된다. 이렇게 그 깨끗이 하라는 얘기예요. 없애라는 얘기 아니라. 그럼 우리한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네. 항상 이게 초기에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건 네. 좋은데, 합법적으로 하지만, 불법적으로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랑 상관없이 토비스는 잘 나가고 있다. 그걸 보이죠. 토비스 좀 보이죠. 네, 토비스. 토비스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었어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카지노는 계속 늘어난다. 장사가 되거나 한 건 상관없이 계속 늘어난다. 예, 그건 뭐 그냥 확실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글로벌 환경 자체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 계속 이거 파란 선이야? 이때가? 이때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건 좀 네.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머징 지금 북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북한이 우리 시장에서는 전혀 지금 영향을 안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북한 뉴스가 없고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보면 뉴스가 보면 세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는 땅콩. 십시, 십상시? 십상시. 십상시. 두 번째는 그거 없어졌죠, 이제. 땅콩. 네. 땅콩이었잖아요. 땅콩이 더 세 번째는 덮었죠. 이제 저거잖아. 진보당? 진보당. 통일당이었잖아요. 그걸로 완전 다 싹 지금 덮었고. 미국의 뉴스는 아무데나 들어가 보세요. CNN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나 안 나면 골치 아픈데. CNN이나 CNBC, 블룸버그 이런 데 보면은요. 항상 보면 북한 얘기예요, 지금. 귀탱이에 보면 북한 얘기 좀 있더라고요. 네, 노스코리아. 네. 북한 얘기 나옵니다. 북한 얘기 나오는데. 네. 딱 보면 지금 소니 때문에 나왔잖아요. 소니 네. 인터뷰란 영화 때문에 지금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북한에서 여기 뭐 온라인에 노스코리아 그죠? 그거 보여주세요. 화면 잡으세요. 예, 예. 여기 딱 나오네요. 아니 그 지금 탑이야. 지금 탑 뉴스로 계속 CNN 같은 거 제가 자주 본다 그랬잖아요. 네. 탑 뉴스에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북한에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 안 했다. 딱 이거잖아요. 북한이 우리 안 했다 얘기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조사하자. 같이 조사하자니까 걔 XX야. 보복한다 그러니까 바로 인터넷 다운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뉴스 네, 보셨죠? 맞습니다. 인터넷이 다 다운됐잖아요, 북한에요. 네. 예. 그러면서도 서로 한 적 없다고 서로 얘기하는 거지, 이제. 정말 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랑 상관없이 자기네끼리 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북한에서 제일 겁내는 게 뭐냐. 테러국 재지정이거든요. 예. 테러국 재지정 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북한 관련주, 우리나라 북한 관련주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거 다 X되는 거예요. 그 엄청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서 거기에 물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못하는 것까지 들어가면요. 머리 엄청 아프죠. 그래서 그걸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대테러국으로 정말 다시 한번 지정되면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 왜냐하면 북한에서 예전에는 우리나라한테 협박을 했잖아요. 예? 네. 불바다 얘기했던 놈들이잖아요. 북한 놈들이. 네. 지금 맨날 그러잖아요. 대륙을 향해서 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랑은 상관없이 자기네끼리만 떠들고 있어 지금요.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이 우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뉴스의 탑 뉴스가 한국이 되는 거는 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북한 얘기 나올 때 보면 우리나라 관련된 것들이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관련된 물건들이. 왜냐하면 계속 그걸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기감이 나오는 거고 지금 북한에서 한마디 북한에서 얘들 아무 실력도 없으면 맨날 떨르잖아요, 뭔가. 네. 뭐 협박, 겁박한다 그러나? 하잖아.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우려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 뉴스에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대북 관련된 거 지금 아직 나온 게 없는데 혹시라도 테러국 재지정이 이제 확정되거나 이러면 있죠. 그건 한번 흔들거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관련 주식들을.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북한은 어때 하고 북한이랑 잘해보자 이런 것들이 테러국으로 지정되면 거기 상당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면 테러가는 국가에 물자 반출입자 안 되는데 테러국 지정되면 그 안에 북한도 맞겠다는 거거든요. 그 해상 맞겠다 이런 거 보면 머리 엄청 아프죠. 지금 중국이 미워 죽겠는 거지. 중국이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중국한테 지금 하는 건 중국보로 지금 요번 마도 중국보로 너 좀 해결하라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미워 죽겠는데 중국한테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하니까 옆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생이잖아요. 괜히 엄한 놈 하나 좁혀는 거지. 엄한 놈 하나 좁혀는 거죠. 꼬투리 잡아갖고 네가 소니를 이러면서 왜냐면 지금 그 돈 내라는 거죠. 보상하라고 딱 그러잖아요. 러시아 한참 신나게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제 사우디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한참 이제 신나서 이제 물꼬를 딱 올려갖고 뭐 추가 제재한다 그러고 캐나다도 동참해갖고 이제 러시아 추가 제재한다 그러는데 기분 쏙 빼놨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재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야 유가 20불 간다 막 이런 얘기 협박을 막 있는 대로 하는데 네. 그만큼 한번 해보자 배째라 오펙은 뭐 문제 없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네. 니네 한번 죽어봐라 이런 얘기 하던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알력 싸움 그 이면에 지금 역시 북한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1부는 적어도 맞추겠는데 2부에는 저희가 오늘 저런 것들이 올라요. 키스트 이런 게 올라요. 네. 키스트. 이성훈 대표가 좋아하는 키스트. 키스트는 100%인데요? 100%야? 네. 100% 됐어 다시? 100% 됐어요. 100% 됐어? 네. 100%면 또 자기 못한 거 있었죠 이거.
뭐 페넨터 이런 페넌트, 맞, 쏘리. 페넌트. 네. 페넌트 이런 거 올라? 페넨트는 오늘 안 올라요. 안 올라? 이거는 페넨트하고 관련주가 아니죠. 네. 미디어 플렉스가 관련주인데 미디어 플렉스도 뉴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나오겠죠. 네. 오늘 뉴가 상장됐는데요. 뉴는 나는 맨 처음에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이상하다. 영어로 또 넥스트 치고 아니 없네. 뉴도 영어로 썼었지. NEW 치고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오늘 상장된 거 맞아 했더니 설마 했더니 한글로 뉴. 한글로 뉴.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다는 걸 얘기하는 한 글자일 그걸 줄이야. 딱 보면 알아채고 했어야죠. 오늘 네. 보니까 자기 뭐냐 무식하다고 하는 건 쏘리. 네. 이거 공식적으로 처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우리 종교는 예민수 앵커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해야 돼. 왜요? 아까 방송하는데. 방송하는데? 맨 하도 처음에- 얘기해서 네. 쳐봤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하더라고. 네. 우리 종교는 민수 형님께서. 그러니까. 그 자기 똑같은 급이 됐네. 그러니까. 예민수 박사님. 예민수 박사님 무식한 거예요.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근데, 뉴는 저도 그렇지만 이성훈 대표가 우리가 네. 1년 전부터 관심 있던 주식이잖아요. 네네. 그 뉴에 관한 얘기, 이거 2부에 집중적으로 해드리겠고요. 뉴에 관한 얘기, 그리고 뉴와 관련된 한국과 중국의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리는 시간 2부에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요. 금년 10월달, 9월, 10월달 히트쳤던 증권사가 있습니다. 약간 해서 디스하면서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를 디스했죠. 이 증권사가요. 네. 나름 떴어요. IM증권에서 슬쩍 의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연말 연치에서 빨리 사라는 얘기를 바뀌었어요. 물론 12월 초에도 의견을 바꿨는데 그렇게 적극 나서진 않았어. 네. 그죠? 요번에 바꾼 건 아니에요. 안 빠지니까 바꾼 거지. 그러니까 하려는데 아니야. 12월 초에 이제 바꿨어요. 11월 네. 말인가 12월 초에 의견은 수정했고 오늘 나왔는데 오늘의 결론은 사라. 빨리 사라. 이거예요. SK하이닉스. 쏘리 한마디 해줘야지.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합니다. 1부 시간대랑 거의 시기장은 비슷한데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지금 마이너스 3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1.8포인트 상승인데요. 큰 의미는 별로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약간 엇갈리는, 종목별로 좀 등락이 좀 차이가 있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특징주 나름 몇 개 좀 더 보겠는데요. 저는 큰 주식 중에서는 이게 아침부터 계속 보입니다. 어떤 거요? 기업은행이요. 기업은행이요? 기업은행은 이것도 어저께 이제 기업은행은 공기업에 대한 배당률 있잖아요. 배당 성향을 네네. 지금 현재 21%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한민국 정부 당국에서 얘기한 거니까 2020년까지 불과 이제 5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5년 동안에 몇 프로까지 올린다? 40%까지 올리는 40%까지 거죠.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이번 이게 당장 얼마 배당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푸시한다는 거죠. 푸시하는 효과가 오늘 저런 데 나오고 있다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행이 지금 은행주 중에 상대적으로 물론 섹시하지는 않잖아요, 저기요. 네. 그렇지만 완만하게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 보면 주가는 별로 상관없는데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꾸준하게 올라가는 헬스케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주식이 있어요. 뷰옥스 한번 봐주세요. 뷰옥스요? 뷰옥스 보시면 네. 흥미로운 움직임 볼 겁니다, 아마. 그거 지금 그 수급 같이 한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봐주세요. 뷰옥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뷰옥스가 이제 삼성 출신이 맞습니다.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MRI라든가 엑스레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뭔가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 회사? 네, 엑스레이 네. 디텍터 네.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삼성 메디슨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 확실하고. 예,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23%까지 올라왔는데 네. 그러니까 연초에 외국인 지분율 지금 보게 되면 이제 7%에서 지금 23%까지 올라왔고 작년 그 1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거의 2%대에서 23%까지 계속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꾸준히 올라가요. 그래서 네. 보는데 이게 주가는 재미가 없어요. 주가는 뭐 특이한 움직임이 없는데 저런 것들이 결국은 지나고 나면 좀 올라갈 찬스가 있다가 좀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좀 스토리가 좀 나오는 거, 스토리가 나오는 거 이런 쪽으로 좀 시장에서 좀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워낙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그 마찬가지예요. 주가는 급락했지만 비트 컴퓨터 자기가 좋아하는 비트 컴퓨터라든가 네. 비트 컴퓨터 마찬가지. 주가는 네. 재미없는데 외국인 또 조금씩 사고 있어요. 네네. 물론 이게 트레이딩 때문에 사는지 앞서 같은 건 이제 꾸준히 사는데 그런 거에 약간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헬스케어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 안에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 네. 춥죠, 지금요. 네. 근데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운데 실제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산업의 어려움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 뭐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네. 근데 보면 유럽은 있잖아요. 네네. 유럽은 500년 만에 제일 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네. 근데 이런 게 보면 중국에서 뭐 1000년이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근데 유럽의 500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럴 때 다 있었던 것 같지 않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럴 때 보면 다 온도계도 있지 않았을까? 뭐 있었겠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화면 보면. 이성원 대표 화면인데요. 보시면, 진짜 유럽이 있었나? 온도계? 온도계 몇 년에 하는지? 네. 이거 찾아보면 나오겠죠. 우리 이성원 대표 화면인데요. 화면 지금 아직 안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아, 우리 또 피디님이 자기를 안 좋아하네.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준비가 안 되나요?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뭐야, 지금 나오네. 네. 아직 안 나오나? 오늘 나름 방송사고가 나오네. 지금 나오네. 보시면 좀 봐주세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네, 좀 보여줬어요. 나왔어요. 네. 대표. 지금 뭐 유럽이 그 1500년 이래 가장 이제 따뜻한 한 해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뭐 유럽으로서는 뭐 올겨울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한 해였다니까. 그것도 장난이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니까 거짓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로부터 가장 7가지 산업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뭐 그 7가지 산업. 화면이 딱 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네, 거예요. 그 내용이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애플 팀 쿡이 네.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변화와 함께 갭보드 이건 뭐야? 그런 건 좀 다 보드에 한다는 거고. 탔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지금 25개 스톡 인덱스 그죠? 기후 변화와 관련된 투자 그럼 ETF까지 나왔다는 얘기고.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에볼라 확산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다. 기후 변화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쪽 뭐 에너지 퓨처 이거 어디예요? CNBC 스페셜 리포트네요. 네. 근데 그 출처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잖아. 타임스네요.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안 믿어. 중국에서 1000년 만에 추위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 화면 또 제가 영상 다시 한번 잡아줬는데요. 영상은 사라졌더라고요. 그 기사 영상은 사라졌나요? 영상은 안 보이더라고요. 네. SBS 기사더라고요. SBS 기사. 네. 한번 더 보여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화면 좀 잡으세요. 얘네가 이게 뭐 하려고 그러면은 또 없어지더라. 근데 뭐야, 제목을 보여주세요, 제목. 네. 제목을 보면 네. 뭐라고 써 있어? 1000년 만에 극한 추위. 극한의 추위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네. 이거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 총가 그때 기사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뻥을. 예? 근데 중국에 1000년 전 온도계 없을 것 같아. 온도계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한번 찾아보면 얘기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우리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가는 거 얘기했고요. 다음 코너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원 대표가 정말 꼼꼼한 사람입니다. 아까 써 있었잖아요. 1500S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150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추위란 안 추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성원 대표가 조회해서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도계는 몇 년에 나왔다? 1593년. 네, 그것도 잡아주세요. 증거화면 네. 잡아주세요. 네, 제가 네. 한번 볼 텐데. 네.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야? 유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화씨 온도계 네. 해서 네. 원시적인 갈릴레이가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93년이니까 맞는 거지. 1600년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뭐 1000년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천년 된 아니, 유럽은 맞다는 얘기잖아. 유럽은 맞았다는 유럽은 맞았는데 얘기죠. 500년을 맞는데 중국 뻥깐 거죠. 중국 나름대로 뭐 기록 있는지 느낌과 감각? 느낌과 감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물이 몇 센치 두께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걸로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강을 깨봤더니 두께가 이만큼이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기준으로 했겠죠. 네, 에포트 코너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거, 이성 대표 얘기한 거, 그것도 해주세요. 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한번 IM 볼까요? 투자증권. 네, SK 하이닉스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보는 기업 SK 하이닉스. 결론들까지 봐서 나도. 네, 저도 진짜 왜 이번에는 안 바꿨지라는 건데 이 비비율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비비율 감소했을 때도 저는 이제 이 북투빌이라고 해갖고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갖고 요즘에 많이 수주 대출하냐. 예, 그걸 얘기하는데 물론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지표들이 꼭 그 추세를 형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야. 그럼 다음 달에 꺾이면 뭐 또 매도할 건가? 또 매도해야지. 그러니까 또 우리가 바꿔야지. 그거는 조금 안 맞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북투빌에 대한 쪽, 그러니까 출하대, 그러니까 즉 수주 금액을 출하 금액으로 나눈 건데 이 반도체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제 비비율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수주 금액을 출하 금액으로 나눴다니까, 네. 그러니까 수주 금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출하 금액이 더 많고 수주가 적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1보다 넘으면 좋은 그죠? 거죠.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1보다 넘으면 좋은 건데 1.02로 급반등을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10월에 0.93. 그죠? 그러니까 수주한 게 더 많은 거죠. 수주가 이제 네. 점점 오더가 더 늘어나고 많은 거죠. 있다라는 겁니다. 수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 수주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출하하는 것보다 수주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에 대한. 네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좋아지는 거 아니니?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비비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네.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쪽을 이제 확대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출하에 대한 쪽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비비 레이시오가 지금 비비율이 메모리 가격을 1, 2개월 정도 선하는 거 봐서는 네. 지금 메모리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네. 결국엔 다시 올라가지 않겠니라는 네네.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엔 또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뭐 끝났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이 비비율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현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비비율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이제 그 반도체 가격도 이렇게 따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재고 사이클이 이제 업턴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강하다는 건데 저는 이것보다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일시적인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LTE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네네. 이제 중국 스마트폰 LTE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거다라고 봤는데 요게 중계기 설치가 좀 늦어져서 LTE 시장이 개화가 늦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 4G 쪽으로 좀 더 많은 개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리바바에서 중국하는 중국 스마트폰들 보게 되면 LTE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3G죠. 그러니까 대부분 3G 폰입니다. 샤오미조차 때문에 우리나라식 LTE는 아직 안 나왔죠. 자기네 거만 TD-LTE만 나왔고. TD-LTE만 나왔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4G 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본격적인 이 4G가 LTE가 그 중계기가 깔리게 되면 네. 이쪽과 관련된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쪽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삼성에게 호재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삼성폰을 사야 될 이유가 없어. 얘네들로서는. 싼 그냥 3G 폰 사도 돼요. 굳이 뭐 LTE 폰을 내가 왜? 뭐 애플바 아니고서 내가 왜?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내년에는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삼성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월 뿐만 아니라 내년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쪽이 생각했던 것보다 네네. 더 좋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지금 보게 되면은 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지? 이게? 지금 여기 5만 원을 갔었나요? 지금 얼마예요? 하이닉스 주가가? 47,000원, 8,000원 할 거예요? 네, 47,000원, 8,000원 여기죠, 지금. 네네. 네, 47,000원, 8,000원 여기인데. 맞네. 여기까지 올라와 47,800원 했더니 47,850원이네. 내가 귀신같이 맞췄네. 47,850원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 현물 가격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가는 이미 턴에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디램 가격은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같이 턴한다. 그러니까 비수기의 이 정도 조정이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아마 작년에도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조정이면 괜찮다, 비수기에. 네네. 비수기 이 정도 조정이면은 오히려 양호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여전히 반도체 시황에 대한 쪽은 좋아 보인다.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언급이 안 된 게, 저게 없어요. 서버 시장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전혀 없죠? 이거 이제 네. 지난번에 나온 거가 11월 초에 나온 건가 11월 말에 나온 거가 좀 긴 레포트가 있어요. 거기에 좀 들어있겠죠. 이거 서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7월 달에 언제 12월 1일 날 바꿨네요. 12월 초에. 그때 조용히 바꿨다니까. 예, 조용히 바꿨네요. 네. 그래서 오늘 세게 7월 달에 확인했어. 결론은 뭐야?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마지막 말이 저 읽어줬어요? 마지막 말? 마지막 결론은 응. 여기 보게 되면은 응.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한다. 마지막 말은 결론이야. 연말 네. 막바지라잖아. 막바지 조정이라잖아. 네, 네. 그러니까 안 사면 후회날 것같이 쓴 거죠. 네. 결론을 보면은요.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얘기했고요. 저는 오늘 저희가 1년 동안 우리가 관심 가졌던 네. 1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을 떠나서 1년 동안 이 회사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영증권 몇몇 증권사에서 벌써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신영증권과 화면 좀 잡아주세요. 신영증권이 벌써 2번이나 썼어요. 네. 이 웃긴 친구들이야. 나오는 날 또 한 번 쓰고요. 그 전에도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또 한 번 썼어요. 오늘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봉박두 영화 쓰잖아요. 네. 제목 일이 뭐냐면 상장박두. 이거 뭔 말이야? 그냥 갖다 붙인 말이죠. 네, 상장박두.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채널K에서 종목을 검색하시려면요. 16050 치셔도 되고 아니면 한글로 자연스럽게 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당연히 응. 여기 제목도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라고 돼 있잖아요. 응. 그잖아. 응. 당연히 이 이름으로 상장할 줄 알았지. 응. 그때 이게 웬걸 뉴가 뭐야 뉴가. 그럼 누가 항의하든지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화면 잡아주세요. 네. 잡아주시면 목표 주가는요 33,000원이 나옵니다. 33,000원. 오늘 보면 오늘 참 흥미로운 게요. 이 주식이요. 이 주식이 오늘 공모가보다 낮게 출발했어요. 낮게 출발했다가 조금 네. 설렁설렁하다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뭐 단기적인 건 저희가 알 길이 없고요. 이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15년에는 높은 이익 성장이 일단 기대된다는 게 일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는 거. 그리고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3%, 60.2% 감소했다는 거 그래. 왜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사건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들이 있어서 영화 시장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4~5편에 불과했는데요. 작년에 어땠느냐? 작년에 얘네가 배급 투자사라서 배급 투자사입니다. 배급 투자. 그래서 투자하고 배급하는 건데 이쪽에서 1위를 했어요. 예. 그래서 누구한테 이겼냐? CJ ENM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업계 4위권 4개 회사가 유명한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은 영화 시장이 좀 정상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얘기하면서요. 올해 4~5편에 4편, 5편 정도에 개봉했던 것이 내년에는 8편, 9편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드라마 제작에도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요. 콘텐츠 유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할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속자들, 시크릿 가든, 상속자들 자기 봤다 그랬죠? 네. 그 작가가 김은숙 작가를 섭외해서 2015년 하반기에 태양의 후예를 지상파에 방영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가 돈이 될 거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회사 이름도 섹시해요. 콘텐츠 판다? 이게 뭐야? 뭔가 판다가 중국의 판다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의 판다 그런 식으로 다 있을 것 같아. 느낌은요. 지분율 100%도 금년부터 본격적인 콘텐츠 유통 사업에 일단 들어간다. 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왜 더 이제 주목을 하냐면은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뉴에도 관심이 있지만 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화 산업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여태까지 영화 산업은요 그동안의 흐름이 보면 아주 쌍팔년대는 극장 하나 있던 애들이 상장된 적이 있었어요. 쌍팔년대. 지금은 CJ ENM이 하나 대표적인 거예요. CJ ENM은 영화를요 제작도 하고 배급까지 다 하고 있어요. CGV를 통해서 배급까지 다 하잖아요. 근데 거대 공룡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CJ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극장을 확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투자하는 회사만 투자나 배급하는 회사면 투자를 안 해버리면 예? 예를 들어서 영화에 투자를 안 해보면 그냥 손에도 알 것도 적잖아요. 매출도 줄어드니까. 근데 극장을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속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투자회사 영화를 직접 상영하는 데까지 있는 거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그걸 일단 모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또 반대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장된 회사는 실제로 보면 제작사의 성격이 짙어요. 제작사. 엔터테이너들을 갖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배용준이 있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게 제작사의 성격이 짙다고요. 그럼 제작사 하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 소속 배우들이 있어요. 그 소속 배우들이 있는데 소속 배우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거나
소속 가수가 문제를 일으켜. 갑자기 뽕을 했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훅 가는 수가 있잖아요. 네. 갑자기 누가 싸우고 헤어졌어. 뭐 소송 걸어. 그럼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투자 배급사는 그럴 염려가 거의 없어요. 투자를만 잘하면 돼요. 소금만 일으키면 돼. 그런데 이 회사는 20% 정도로 투자 감을 하면서요. 그 자기 지분을 유지하면서 전체적 항상 제작비를 과도한 제작비를 안 쓰는 걸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 여태까지 얘네들이 제가 스터디 해봤더니 70억 정도밖에 안 써요. 한 영화당. 그러니까 보면 엄청나게 예를 들어 명량 같은 건 뭐 수백억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느낌만 보더라도. 그런 거 얘네가 안 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요. 그래서 그 정도 약간 경에 따라들어서 투자 배급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흥미를 갖고 있어요. 투자 배급사. 그래서 물론 여기도 변동성은 딴 거보다는 큰데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알게 모르게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한중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체결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3년 동안 이제 협상했던 건데 언제 했냐면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해요. 중요한 날이라서 제가 꼬표를 해놨어요. 7월 3일입니다. 7월 3일 날 한중 정상회담 때, 예? 영화 제작 공동, 한중 영화 제작 공동 협정을 여러분들 네이버에 딱 쳐보시면요. 딱 나옵니다. 딱 나오고, 거기 보면 지금 청와대랑 문제를 일으켰던 장관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랑 박근혜 대통령 뒤에 딱 서 계시고, 그 양국 장관이 사인하는 모습이 딱 보여요. 딱 보여. 그때도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 그때 아마 대통령께서 장관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네. 표정이 밝은 표정은 아니었다. 근데 자세히 봤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게 있고요. 요번에 한중 FTA가 실질적 타결됐잖아요. 타결됐잖아요. 이제 오늘 저 영화 얘기를 자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영화 제작이나 투자하는 애들이 보면, 네. 우리나라가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영화 시장 개방할 때 보면 매번 그 제작자나 배우들이 데모했던 건 기억나죠? 스크린 쿼터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렇죠. 예. 스크린 쿼터에 싸웠고, 싸우고 막 데모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얘기 별로 없잖아요. 네. 어찌됐건 그런 얘기 더 이상 이슈가 안 되잖아요. 중국이 이슈가 되거든요. 중국이 매년 영화 수입이 20편을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한중 공동 제작에 관해서 이걸 풀어줬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지만 그 지적 재산권 있잖아요. 50년 동안 그 스토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허용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내년도에 이런 특히 영화 비즈니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13,300,000원 레포트 썼어요.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예?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좀 관심 가져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관심하면 넣어놓자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관심하면 넣어놨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유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여기 보게 되면 화책 미디어, 화채 미디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중국에서 투자받는 거잖아. 화채예요. 화채 미디어인데 화책 미디어가 530억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유의 지분 15%인데 이건 상장 전 지분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지금 보게 되면 13%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 상장과 함께 더불어서 주목받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그 강남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분이 누굽니까? 지금 요즘에 드라마도 요분은 드라마 나왔죠. 김민호, 김래원. 그다음에 여기 이민호죠. 지금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강남이 중국에도 개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미디어 플렉스. 지금 이제 이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중국, 물론 이제 그 화책 미디어를 통해서 하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강남 1970. 네. 요거를 아마 내년에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미디어 플렉스의 건 또? 네, 미디어 플렉스 건데, 요게 중국에서 잘 먹히게 되면. 그것도 투자 배급사야? 근데 기본은 할 것 같아요. 제작사야? 예, 또 그러니까 뉴 출신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미디어 플렉스 출신이에요, 다. 나가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민호가 투자 배급사라는 얘기지,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민호가 기본적으로 이민호가 끼어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은 나 이민호 싫어하는데? 중국에서도. 나 싫어하는데. 싫어해도 어떡해. 중국에서 3대인데. 3대 천왕, 4대 천왕이 아니라. 돈 된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로 바뀌지. 탑2죠, 탑2. 예. 돈 된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내가. 네네. 근데 제가 상속자 이런 거 딱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 류의 드라마.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이제 미디어 플렉스 얘기했고요. 저는 이제 뉴를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뭐 개별적인 건 제가 잘 모르고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한중 영화 공동 제작 협정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엄청 큰 건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랑 중국만 맺어져 있어요. 중국이 다른 나라랑 그런 거 맺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중 합작 영화를 스크린 컷에서 제해준다.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태까지 뭐 51대 49로 정도 해갖고 뭐 지분이 합자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중국 애들이 했던 거, 써먹었던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잘했던 것이 막 유상증자를 하자는 거예요. 네. 증자 못하면 지분율 떨어지면 너희들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거의 법적 안전장치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작자나 이런 애들이 지금 투자받기도 더 쉽고 왜? 지금은 중국에 갈라 그래도 중국에 투자를 해도 야 너희도 스크린 쿼터가 있는데 이거 뭐 머리 아파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영화를 쳐지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나 중국에서 투자받기가 쉬운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영업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 이런 쪽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되겠다. 이게 또 무슨 얘기야? 미디어플렉스하고 또 뭔가요? 미디어플렉스 말씀하신 거죠 아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화책 미디어가 또 어디랑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하냐면 펜 엔터하고 같이 또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엔터. 그러니까 이 드라마 제작이나 예, 영화 콘텐츠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SM이 갑이 됐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매출,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내 매출을 하려면 국내에서 음반 팔아야 되고, 국내에서 음반 팔려면은 TV 나와야 되고, TV 나와야 되니까 방송사 PD들이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PD님 제발 좀 출연시켜 주십시오. 우리 그거 가봐야 뭐 5만 원 받고 그거 하면서 그 뭐 시청률 알리러 나가는 거지 사실은 적자잖아요. 가수 입장으로서는. 자기도 뭐 뒤에 백댄서 그럼 정신을 일하지. 백댄서 깔고 자기도 뭐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딴 거를 좀 해야겠어. 그래야지 이게 뭐 되는 거지. 근데 이 백댄서 깔고 하고 뭐 하고 하면은 밥값에 뭐 하고 뭐 그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TV를 출연했었는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방송사 PD가 갑이었죠. 네네. 근데 지금은 갑이 아닙니다. 그렇게 갑은 아니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쌀집 아저씨는 갑이지.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쌀집 아저씨는 갑이지. 일본에서 돈을 버니까 일본에서 돈을 버니까 한국 좀 쉬었다 나가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가 다음에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예전에는 이제 기획사가 예전에는 영세했지만 지금은 뭐 SM이나 뭐 YG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야 우리 다 보이콧 해버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가버리게 되니까 이게 더 이상 방송국이 갑을 못하고 컨텐츠 제작업체가 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중국까지 와봐. 중국 매출까지 붙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슈퍼갑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영화 컨텐츠 쪽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시장밖에 없었을 때는 드라마 제작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밖에 없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그 국내에서 그러니까 돈 내주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제작하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일단 중국에서 하나만 터져주게 되면 게임주들이 잘 나가는 게 이거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남미에서 터지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죠. 유럽에서 터지는 케이스가 있고 중국에서 터지는 케이스가 있고 국내에서 일본에서 다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뭐 남미에서 터져갖고 대박 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 슈퍼주니어 요즘 뭐하니 했더니 맨날 지금 아르헨티나 가보셨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새로운 매출에 대한 원들이 창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 제작하는 쪽들이 예전과는 환경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가벼 환경이 여기 출신의 우리 장혜라 앵커님이 네. 지금 중남미에 가서 대박 날지 아무도 모른다 거기. 멕시코 가서 멕시코 그런 데 가서 농사 짓는 거 아니야? 거기서 방송 딱 해갖고 할지. 네. 야, 그래서 한류의 전도사가 되는 거지 우리 장혜라 앵커께서. 네, 그잖아. 네. 그렇죠. 가서 뭐 한류 방송국 하면 되죠. 한류 방송하면 되는 네,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선택과 담비님, 네. 이승원님 팬이네. 네, 왜요? 이승원님 밤 늦게까지 방송하고 피곤하시죠? 겁나 피곤하죠. 겁나. 어제 또 술 먹었어.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해. 술 네. 좋아하는 남자로. 아니에요. 저는 술 안 좋아합니다. 술 관련주 저는 내년에 상장 폐지시켜야 되나? 딱 그 술을 먹으면 딱 반 컵 먹어요. 반 컵. 딱 반 컵. 그런데 장님이 걸려서 설설 짝짝하냐? 네. 아유, 참. 피곤해서 그런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네. 예, 참, 공간화드립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네. 그 팟빵을 일단 당분간 2, 3일 동안 아예 닫아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닫을 수도 있습니다. 닫아갖고 완전 새롭게 들어갑니다. 새롭게. 시즌2로 새롭게 개편해서 새롭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유튜브로만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 네. 딱한 종목도 마찬가지. 유튜브로만 보셔야 되겠고요. 아직까지 안 하시면 유튜브 일단. 유튜브나 딱한 종목 같은 경우는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유튜브를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네. 유튜브로도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